안녕하세요. 김성도입니다. History Matters 그리스 이야기 11번째 시간 페리클레스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의 영웅 테미스토클레스가 반스파르타 정책을 지속하면서 도편 추방되었고, 또 다른 페르시아 전쟁의 승전 영웅 키모는 친스파르타 정책으로 전환하여 평화를 추구하였으나 그 또한 도편 추방되고 페리클레스 시대가 열립니다.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기원전 460년경부터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전쟁을 해왔는데, 아테네가 그간에 획득한 모든 영토를 포기하고 스파르타와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힘의 균형이 잘 반영된 조약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육지에서는 스파르타의, 에게에서는 아테네의 헤게모니, 서로의 명예와 체제를 인정했다. 페르시아 전쟁 시 시작하였던 아테네 성벽 건설이 전쟁이 종료되자 스파르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중단되어 있었는데, 페리클레스 시대에 들어오면서 재건되었고, 피라에오스 항으로 이어지는 장벽이 완공되자 아테네는 사실상 난공불락의 도시가 되었고, 스파르타의 헤게모니를 공식적으로 부정하면서 전쟁의 아문이 다가오는데, 첫째는 에피담노스였다. 에피담노스가 어디 있는지 아는 그리스인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그 조그만 북방도시의 정치적 내전에 스파르타의 동맹국 코린토스와 아테네의 동맹국인 코르킬라와의 자존심과 오만의 대결로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운다. 코린토스는 부유한 강국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편협한 이익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조그만 나라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는데, 이에 대한 분노와 격양으로 함대를 파견하면서 국제관계상의 힘의 균형이라는 점을 과소평가했다. 페리클레스가 코르키라에 지원 함대를 파견하면서 전쟁 억지 정책을 천명하자 코린토스는 좌절을 하게 된다. 두 번째는 포테다에였다. 스파르타가 그리스 동북쪽에 위치한 포테다에라는 조그마한 도시 국가에게 아테네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면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침공해 그들을 묶어놓아 주겠다는 비밀 언지를 주었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메가라였다. 페리클레스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스파르타의 동맹국인 메가라에 대한 경제 금수 조치를 취하였는데, 메가라는 동쪽에 나사이아, 서쪽에는 페가이라는 항구를 보유하여 동서 양쪽의 바다를 넘나드는 요지였다. 메가라가 금수 조치에 항의하고 포테다야가 반란을 일으키자 코린토스는 아테나와 결혼 일에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스파르타는 동맹의 대표로서 아테네에게 압박을 가하게 되는데, 민주정체 대 과두정체라는 정체성 대립이 격화되고 정치적 헤게모니 쟁탈전이 그리스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아테네 제국은 델로스 동맹국들에게 민회를 근간으로 하는 아테네 법과 체제를 강요하였고, 펠레포네수스 동맹은 우두머린 스파르타가 과두정체, 즉 소수의 엘리트들이 다수의 노예를 억압하는 사회 구조를 부추기면서 서로의 명예와 체제를 인정했던 평화조약에 금이 가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고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와 자유야말로 국가 정체성의 본질 문제를 했고, 정치의 목적을 정의 실현에 두고 추구하는 이익이 공동의 것이냐 아니면 사적인 것이냐가 정치의 올바름과 그름을 가르는 잣대라 하였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민회가 정치를 장악하였고 모든 면에서 철저히 민주정이었어요. 프닉스는 민회가 열리는 장소였고, 바로 이곳에서 페리클레스가 연설을 하면서 전기가 무르익게 됐는데,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사소한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저들에게 지금 양보한다면 여러분은 즉각 더 큰 양보를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첫 양보를 하였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테네는 6,000탈란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1탈란트는 6,000드라크마이며, 당시 아테네 전함 200척이 해상 활동 중에 있었는데 배 한 척당 유지비용은 한 달에 1탈란트였고, 포테다이아 포위병력 3,500명의 추가 전비는 하루에 7,000드라크마야가 소요되었고, 아테네의 제일 시민 페리클레스는 전쟁 자금이 충분했고 자신의 방어 전술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더욱 완고했습니다. 펠레포네수스 동맹은 빈 털터리입니다 라고 페리클레스는 민해에 자신있게 보고했다.
펠레포네수스 전쟁이 시작됩니다. 스파르타는 동맹인 테베를 앞세워 보이오트 지방의 아테네 동맹 도시 플라타이어를 급습시키면서 전쟁이 촉발되는데, 플라타이어는 북쪽으로는 테베, 동쪽으로는 아테네, 남쪽으로는 메가라 코린토를 거쳐 펠레포네수스 반도 전역에 이룰 수 있는 주요 핵심 도시였는데, 그러나 이 작전은 실패하고 스파르타 왕 아르키다모스가 직접 동맹군을 소집하여 아테네 소재지인 아티카 지방으로 진군하면서 전쟁은 본격적인 단계로 들어가는데, 스파르타의 중무장 보병은 아테네 팔랑크스보다 두세 배나 컸고 세계 최고의 육군이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성 안에서 꿈쩍 않은 채 피라에오스 항구를 통해 물자를 공급받으면서 성 밖에 대한 약탈과 방어를 허용하면서 스파르타의 힘이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스파르타 육군에 대한 방어 전략이었고, 그러나 해군으로서는 150척의 대규모 함대를 펠레포네수스 반도 연해로 파견하여 이리저리 기습을 하자 스파르타는 자국 방어를 해야 했고 별 소득 없이 물러가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목숨을 바쳐 조국을 수호했던 군인들의 장례식에서 페리클레스가 저 유명한 연설을 남기게 되는데, 행복에는 자유가, 자유에는 용기가 필요함을 아시고 전쟁의 위험에 움츠러들지 마십시오라고. 이는 근대 미국 남북전쟁에서 행해진 링컨의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라는 게티스버그 묘지에서의 추모 연설의 선구로서 쌍벽을 이루는 것으로도 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역사상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데, 그는 모든 사생활을 희생하여 국가의 목적을 위해 몸바친다는 자신의 목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고, 또한 그는 섬세하고 교양이 넘치는 민족 속에서 권력과 권위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었던 수단은 오직 그의 인격과 자신감이었으며 최고의 정치가였다라는 후세 평을 받게 됩니다. 스파르타의 왕 아르키다모스는 이 전쟁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될까 하며 두려워했다는데, 펠레포네수스 동맹을 이끄는 스파르타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아테네 제국의 성립, 동맹으로부터의 수입, 방대한 해군, 아테네 성벽과 피레오스 항구를 잇는 장벽의 건립 등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경제적, 군사적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음을 간과하였다는 것이고, 펠레포네수스 전쟁은 그리스인의 해방이라는 기치를 내걸은 최초의 이념 전쟁이었다고 하는데, 그리스인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던 조그만 도시에서의 내분을 기하로 삼아 당시 강력한 도시국가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제국주의적 확장 정책을 펼쳤고, 이들의 정체 대결에 의해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예측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스파르타인은 강력한 적국과의 장기적이고도 힘든 전쟁을 수행하기로 결정했을까? 더군다나 즉각적인 위험도 없었고 당장 손에 잡히는 이익도 없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알키비아데스입니다. 위대하면은 의무가 따르는 법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